또 깨네. 잠이 안 와. 밤만 되면 침대가 두려워지시나요? 눈은 감겼는데 잠은 오지 않고 몸은 피곤한데 생각만 자꾸 이어지는 밤 말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셨죠? 내 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밤마다 한두 번씩 깨는 게 이제 당연해진 건가? 이제 정말 약 없이는 못 자는 걸까? 지금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마음 한구석을 찌르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노인불면증의 원인을 추적해온 수면생리학 박사 김현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런 밤과 싸우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녁 드라마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막상 침대에 가면 잠이 사라지는 분들, 겨우 잠들어도 두세 시간마다 깨서 시계만 확인하는 분들, 아침에 눈 뜨면 자고 일어났다기보다 그냥 밤을 넘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들을 말이죠. 그리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새벽에 잠들었다고 아침만 되면 또 하루가 두렵다고 말씀하시던 시니어 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피로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또 잠 못 이루면 어쩌나, 내일도 또 멍한 상태로 하루를 버텨야 하나 하는 그 불안 말이죠.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이게 단순히 몇 분의 이야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해마다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늘어만 가고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를 넘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이 이걸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뇌 속에서 잠을 관장하던 시계와 멜라토닌, 체온 조절 시스템이 가장 먼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뇌 속 생체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신호를 약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조절을 담당하는 멜라토닌은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리고 피로를 감지하는 능력마저 둔해지면서 밤과 낮의 경계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잠들어도 자꾸 깨고 아침이 되면 개운하지 않은 거죠. 오늘은 먼저 왜 이런 밤이 찾아오는지 제가 연구 과정에서 직접 확인했던 원인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수면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잠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어떤 순간이 가장 괴로우신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 72세 정순자님을 만났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소파에서 졸음이 쏟아져 깜빡 졸았다가 정작 밤 11시에 침대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새벽 2시쯤 겨우 잠들면 4시, 6시에 또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밤을 버틴 느낌만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 밤 10시부터 방 안 조명 노란색으로만 켜기,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끄기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소한 작은 습관 3가지가 30년 동안 쌓인 불면을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밤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가 잠을 잃어버리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뇌 속에서 하루 리듬을 조절하는 작지만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식욕상액이라고 부르는 생체시계인데요. 이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한국수면생리 연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은 생체시계의 반응 속도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는 능력 자체가 둔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영태님은 낮과 밤이 자꾸 뒤섞여 밤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몸은 아직 자고 싶어하고 저녁이 되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몸은 쉬고 싶어하는 거죠. 이렇게 리듬이 흔들리면 아무리 피곤해도 정작 자야 할 시간에는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시간을 먼저 고정하고 아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쐬면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생체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하루 만에 바꾸려 하시면 안 되고 최소 5일에서 7일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 일주일 동안 기상시간이 얼마나 일정하셨나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인데요. 이 호르몬이 55세부터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유럽 수면 기관 자료를 보면 70세 이후 멜라토닌 분비량이 청년기의 1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올 신호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74세 김미자님은 잠이 들었지만 한두 시간 뒤 꼭 깨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잠들 때는 괜찮은데 깊은 잠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의 깊이가 얕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녁 1시간 전부터 빛을 줄이고 노란 전구색만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백색 등이나 스마트폰의 파란 빛은 멜라토닌을 즉시 억제하거든요. 과도한 밝기,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을 즉시 억제합니다. 여러분의 잠드는 공간은 지금 어떤 색의 조명인가요?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 물질이 충분히 쌓여야 밤에 잠이 오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국내 노화 연구 보고를 보면 아데노신 수용체가 60세부터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 아무리 활동해도 피로 신호가 잘 안 쌓이는 겁니다. 68세 정문수님은 하루 종일 피곤하다면서도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몸은 지쳤는데 뇌는 아직 깨어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럴 때는 움직임과 함께 두뇌 활동을 함께 하면 피로 물질이 더 잘 쌓입니다.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계산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활동이 효과적이에요. 한낮에 멍하니 시간을 보내면 밤에 절대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떤 활동으로 몸과 머리를 움직이셨나요? 60세 이후에는 생체 시계가 앞당겨져 저녁 식사 후 졸음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아시아 고령층 수면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은 저녁 시간 단기 졸음이 밤 수면을 40%까지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저녁에 소파에서 10분만 졸아도 밤잠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1세 이정수님은 소파에서 10분 졸고 나면 밤잠이 완전히 날아간다고 호소하셨어요. 저녁 드라마 보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게 밤 수면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이 졸음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저녁 식후 20분에서 30분 산책, 가벼운 집안일로 졸음을 넘기면 밤잠이 훨씬 좋아집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더 망가지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녁에 깜빡 졸아본 적 있으신가요? 잠이 들려면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온 변화폭이 작아져요. 국내 수면 생리 연구를 보면 고령층의 체온 변화폭이 20대의 절반 수준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73세 최윤호님은 방이 조금만 따뜻해도 잠이 안 오고 더 뒤척인다고 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방 온도가 높으면 몸이 열을 식히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져 잠이 잘 듭니다. 취침 직전 뜨거운 샤워는 오히려 각성을 유발하니까 피하셔야 해요. 오늘 밤 방 온도는 몇 도인가요? 나이 들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서 생체 시계를 깨우기 어렵습니다. 아시아 고령층 시각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 망막을 통과하는 빛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실내에만 있으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70세 문정희님은 낮에 활동을 해도 밤마다 뒤척여서 확인해보니 실내 생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창문 너머 빛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아야 해요. 아침 20분에서 30분 햇빛은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실내 등만으로는 생체 시계 조정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햇빛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원인을 이해하셨다면 해결법을 좀 더 폭넓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아침 빛을 받는 이 조합이 가장 빠른 회복 효과를 만듭니다. 비 오는 날도 밝은 곳에 20분 이상 서 있으면 충분해요. 깨자마자 커튼을 열고 20분에서 30분 동안 걷거나 앉아 있기만 해도 생체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실 계획이신가요? 저녁 졸음만 잡아도 깊은 잠이 30%에서 40% 회복됩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가장 위험해요. 식후 바로 가벼운 산책 20분 또는 설거지나 정리하기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가장 많이 졸리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체온이 떨어져야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취침 직전 샤워는 금물이에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 또는 반신욕을 하시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오늘 체온을 떨어뜨릴 준비하고 계신가요? LED 백색 등은 멜라토닌을 가장 강하게 억제합니다. 스마트폰은 화면 밝기를 최저로 해도 자극이 크거든요. 전구색 스탠드 하나 켜두고 모든 조명은 약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침실 조명은 지금 어떤 색인가요? 아데노신이 쌓여야 밤에 잠이 듭니다. 몸만 움직여도 머리만 써도 효과가 반쪽이에요. 걷기와 계산하기를 함께하거나 정리하기와 말하기를 함께하거나 취미 만들기처럼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야간류는 시니어 불면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콜라, 초콜릿, 과자에도 카페인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카페인은 오후 2시까지만 드시고 물은 취침 4시간 전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저녁 이후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뇌는 침대를 학습합니다. 침대에서 TV나 핸드폰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시면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인식해요.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지금 어떤 공간으로 쓰이고 있나요? 낮잠은 15분 이내로만 자야 합니다. 3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서 밤잠이 무너져요.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 낮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대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오늘 낮잠은 몇 분 주무셨나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생체 시계를 강화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생체 시계가 흔들려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치시고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이 얕아지니까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각성 상태를 낮춥니다. 심호흡을 10회 정도 천천히 하시거나 온몸의 긴장을 차례로 풀어주는 이완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하니까 잠들기 4시간 전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이완 활동을 하실 건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실천법을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시니어가 왜 잠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을 지켜주는 생체 시계와 멜라토닌, 피로감지 기능이 먼저 약해지는 것이고 그 기능을 생활 속에서 다시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해결할 방법도 분명합니다. 생체 시계가 약해졌다면 아침 빛으로 다시 깨워주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면 저녁 조명을 바꿔주고 피로 신호가 약하다면 낮 활동을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밤마다 깨는 일이 반복되고 기억력부터 혈압, 당, 감정까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감도 깊어져요. 잠이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몸은 늘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이어지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7시간 가까운 안정된 잠을 회복하는 분들을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잠이 깊어지니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고 낮 동안 활력이 생기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진다고 말씀하세요. 밤에 깊이 자면 다음날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감정도 안정되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법은 바로 기상시간 고정과 아침 빛 20분에서 30분입니다. 이 조합만큼 시니어의 생체 시계를 강하게 다시 깨워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다른 습관들이 훨씬 수월해져요.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저녁 졸음도 줄어들고 멜라토닌 분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밤에 잠들 시간이 되면 몸이 알아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20분 이상 받으세요.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면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깨는 횟수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밤중에 깨지 않도록 저녁 시간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루틴과 잠을 방해하는 습관을 완전히 끊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료를 줄이는 방법부터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법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